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택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평택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중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현황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서 4페이지 보건사학과 소관 감염병 관리 및 체계 강화입니다. 해외 발생 및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 유행 억제와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사회 병의원, 경기도 질병관리본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등 신속한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병 감염병인 결핵, 에이즈, 한생병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서 민간 협력, 교육, 업무 연창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환자 추구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친환경 방역 사업의 적기 실시로 감염병 발생이 없는 우리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학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2016년보다 110여 개소가 증가한 1067개소의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자율 점검제를 도입하여 책임의식과 행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그중 무작위 한 10% 내외를 랜덤으로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이 함께 신뢰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 응급구조 및 처치에 관한 교육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폐의약품 회수 PDNR을 운영하여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화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결혼과 함께 행복한 임신과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출산 장려금 등 지속적인 지원 사업으로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방사업과 연계한 한방 임산부 교실과 모유수유 클리닉도 운영하고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모성 건강 지원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한방과 양방을 접목하여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의 건강한 임신, 출산 및 엄마와 아기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인플루엔자 등 16종에 대하여 희망하는 의료기관 103개소와 접종 위탁 계약을 실시하고 적기 접종 및 안전지도 관리 등 시민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의 방향을 개인의 행태 개선을 위한 접근에서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으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지역사회 건강 지표는 경기도 평균보다 좋은 편은 아니지만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생활 속 건강 환경이 될 수 있는 통복천, 덕동산 공원, 학교, 아파트 계단 등 건강을 위한 걷기운동 공간에 비콘 등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코칭 헬스케어 서비스 시범 운영 2040 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인 유헬스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서 지속 발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과 학교가 건강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소는 교육 및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건강 어린이집과 더 건강 증진 학교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병의원 금연 클리닉 지정 및 협업 체계 구축으로
의료기관 중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45개 병의원과 협력하여 금연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서 곳곳에서 보건사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입니다. 2015년 평택시 자살자는 132명으로 10만 명당 자살률은 29.4명이고 2014년 144명, 32.7명보다 현저하게 나아지고는 있으나 전국 자살률 26.5명, 경기도 25.3명보다는 높은 편으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과 사회적 생명 존중 분위기 조성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 자살 예방 관리 전담반 편성을 위해 정신건강센터 인력 15명 중 7명을 자살 시도 및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남부에 2명, 북부에 1명, 서부에 1명을 노인 자살 예방 전담 요원 3명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응급의료기관 자살 시도자 1일 보고 시스템 운영으로 그간 송탄 지역의 자살 시도자 1일 보고 시스템에 대한 참여 기간이 없었는데 올해 박병원이 추가되고 총 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되어 전 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청과의 연계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94개교 2만 187명에 대해서 1차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 의뢰된 학생을 대상으로 2차 심층 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취약 독거노인 4,333명에 대해서도 우울 척도 전수조사를 70% 이상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 관리하며 아동 청소년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치료적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 기준을 제외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는 작년 의학단체와 협약을 통해 지정된 391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현판 게시 및 생명의 명함을 비치하여 자살 의심군에 대해 신고 의뢰 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서 등 자살 예방 위기관리 공동 대응 52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또한 2016년 시범 운영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입니다. 지난해 앙준지역에서 우중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치러진 건강 한마당 축제는 올해 평택 남부지역에서 개최하게 되며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료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자가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도모하는 건강체험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9월 24일 일요일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되며 시민 참여 예상인은 한 8,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평택시 의사회를 비롯한 의학단체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며 평택시에서 후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종합병원과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모든 의료인이 직접 참가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건강체험과 건강진단 의료기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특히 이 행사에는 미 50일 의무 전제와 공군 작정사령부 한국 의무전대에서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시민과의 화합에도 좋은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여 평택시의 대표 건강축제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중보건지소도 본소와 긴밀한 협조 체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서부지역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 전문시설 부족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재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서부 5개 읍면
전체 장애인 수는 4,814명이며 이중 중증 관리 장애인은 뇌병변, 지체장애인 등이 3,158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으나 안중보건소에 등록된 현재 장애인은 169명입니다. 해서 2017년도에는 중증 관리 장애인의 10% 이상을 등록시켜서 재활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재활 대상자 재활사업 홍보는 물론 건강증진 프로그램, 재활치료 프로그램, 장애 발생 예방 프로그램, 장애인 사회 적응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시설 연계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과 재활 거점을 마련해 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재활에 대한 동기부여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한 보건소 역할 강화는 물론 장애인들의 자립 능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시민 건강 증진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고귀한 의견을 주시면 잘 가중리해서 보다 나은 시민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평택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소관 1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것으로 신청된 박한우 의원님. 네, 박한우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서 걷는 운동을 지금 확대할 계획인데요. 예.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인센티브도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걷기 운동은 이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제 통곡천 덕동산 공원 학교 아파트 계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늘 옆에서 걷고 싶다 하면은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들이 건강 걷기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가르쳐주는 대신에 자기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널리 전파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부터는 통북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일에 한 2, 3회 정도 나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화해설가처럼 문화재 가면은 문화해설가가 이렇게 가면은 해설해 주는 것처럼 그 건강 걷기 지도자가 나가서 있다가 어떻게 걷는 것이 올바로 걷는 것인지 어느 정도 걸으면 몇 킬로칼로리가 또 소비가 되는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교육도 시키고 시범도 보여주고 이렇게 좀 해나가려고. 일본에 가보면 이른 아침에 공원에 모여서 같이 체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좋게 보이는데 저는 이제 이 통곡천의 이 걷기 홍보 현수막도 보니까 평일 낮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곡천에 주로 걷는 게 거기가 이제 그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아침이나 밤 시간 이렇게 걷는 시간이 주로 시민들이 많은데 그 시간을 오후 2시에 모여서 함께 걸어요. 이렇게 홍보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겠는가. 그래서 좀 그거는 그 지도자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주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된다면 그 시간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약간 좀 공감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좀 식비라도 좀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날짜, 정해진 날짜에 어디로 모이면 이렇게 정해주면 통곡천 같은 경우에 수교 동사무소 맞은편에 무대, 야외 무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모여서 몇 시에 모이면 출발할 수 있다. 이런 안내 홍보를 좀 하면 참여가 좀 확산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쪽의 재활 사업인데 실제 저도 교통사고 이렇게 나서
몇 개월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우리 주위에 보면 뭐 내병변 환자들 장기간 사실상 이 장애인 생활을 오랜 기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활을 위한 그런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확대하면서 홍보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는 그 평택에는 이제 재활운동실에서 그 내병변이라든가 이제 그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 가지신 분들을 사회 적응, 이제 훈련, 재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호응을 지금 갖고 있는데, 공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오전, 오후로 이제 오전에 오셨던 분들은 이제 가시게 하고 또 오후에 또 받아서 또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안중 지역에 이제 그동안 없었는데, 이제 포승 건강생활지원터를 이용을 해서 그쪽에 이제 그 장애 활동, 장애 예방 활동하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또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지금 북부 송탄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부까지 하게 되면 세 군데서 그 재활 사업을 갖다 활성화를 시키는데,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게끔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사고나 갑작스런 뇌병변 뭐 이렇게 돼서 장애인이 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몸도 어려워지고 우울증도 예, 우울증도 오고 또 밖으로 외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보면 자살 예방 관련한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연계를 하면 이 재활이 이제 그 신체뿐만이 아니라 마음, 심리적인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어떻게 돌봐주면 좋을까 뭐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기 그 지역사회 재활 사업을 하면서 그 저희들이 그 직원 요원들이 정신적으로 이제 우울이라든가 아니면 그 심정 상태가 불안하거나 이런 걸 느낄 때는 저희 정신건강센터 연계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리 치료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시면 네, 정의원님. 지금 감염병 관리 때문에 이제 소독을 많이 하고 있죠. 방역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그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환경이 좀 안 좋은 것 그런 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습지라든가 또 내지는 운동이 뭐 이런 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매년 이제 하는데 우선 저는 그 소독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일단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좀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독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을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 파악해서 먼저 의원님 뭐 죄송하지만 그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런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그 서식지를 갖다 제거시키는 것이 더 원천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그 취약지라든가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서식지를 저희가 읍면동에서 먼저 그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년 어떤 그런 그 상습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해당 부서라든가 해당 동에다가 그 지형을 좀 개선을 하게 해달라는 것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협력을 한단 말이죠.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필요한 네. 겁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대부분 뭐 쓰레기 수거하는 데라든가 네. 또 뭐 하수구 같은데 그런 데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갖다 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농약 관리함 그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예, 농약 보관은 지금 몇 마을 하고 있죠. 지금 시범 사업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예, 편의점
지역에 4개리 지역하고 있고요. 올해 계획은 이제 진면 지역에 지금 4개리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 뭐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공모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예, 그 공모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그러면 그 농촌 지역 전부 하려면 몇십 년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모 사업에만 계속 의지하다. 이제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자살률이 높고 농촌 인구에 비해서 이제 농업 지역이 많이 집대성돼서 또 이제 인구도 많은데 그 동안에 그 동별로 마을별로 그 자살률을 다 뽑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심각한 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그리고 뭐 거고. 근내리나 그런 데는 예, 자살률이 거기- 높았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자살 예방 차원도 차원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농약 그 관리, 농약병이라든가 그건 이런 이제 것들을 원천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 그거는 이제 농촌 지역은. 그냥 그 자살을 떠난 그 농약 관리라든가 그 환경 저기는 그 자원순환과하고 그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약 보관하고 그 농협하고 해가지고 그 농업 빈병 그쪽 수거하고 예예예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어떤 그 자살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하면서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범 농약 관리 그 농약병 관리라든가 이거는 이제 농축산과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민들이 약 뭐 집집마다 약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아마. 농촌에는 그렇죠. 아니 농촌만이 아니라 도시지역도 대부분 뭐 영양제를 비롯해서 뭐 옛날에 감기약 쪘던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약들이 있죠. 지금 가정약. 가정마다 전부 다 쌓여 있습니다. 네. 날짜 지나고 예, 뭐 예. 이런 것들. 근데 그거 함부로 버리지 않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약품 그 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가정약품 불법 폐의약품 회수 폐기의 날 운영을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아니 그 운영의 날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조례도 이제 그 제정을 했지만 그 저희들이 그 홍보를 각 가정이라든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를 해서 보낼 때 쓰시고 남은 약은 저희 약국에 갖다 달라고 하고 저희 보건소에도 수거함이 있어요. 그럼 이제 갖다 놓으면 그 거점 약국에 이제 그 송탄평택 안중 쪽에 여기 거점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저 약사들이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그 청소업체가 대행업체가 와서 싹 수거해다가 저기 소각시켜요. 그래도 약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정기적으로 약을 그 약국에서 사다 먹고 이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이 되는데 저부터도 그게 안 지켜지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그거를 거는 마을마다가 전부 다 그 쓰레기통 있는 데마다 그 폐의약품을 갖다 놓는 것도 약간 또 양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습관적으로 그냥 매달 남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예. 항상 그런 악순환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약이 이렇게 정말 그 집집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느 날 뭐 약국을 가져간다든가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계몽을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꾸 그렇게 하게끔.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폐기의약품 수거의 날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 계몽을 갖다가 좀 강화를 못 시켰는데 그 인프라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제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그 자살 예방에 대해서 뭐 지킴이도 지역마다 이렇게 좀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그 농의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순회 공연하는 게 있죠. 이동진료. 이동진료 외에는 없습니까? 이동진료 이제 경로당마다 좀 다닙니다. 이동진료 해주고 물리치료 뭐 이런 예, 거 예, 예. 해주고 하는 거죠.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이제 뭐 저 체조도 있고 스트레칭도 있고 아니면 뭐 건강에 대한 그 교육 뭐 아니면 정신 건강에 대한 거 그때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바뀌어서 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노인정 가서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셔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분들 뭐
자살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 운영을 정말 이렇게 지역마다 골고루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그래서 또 이제 한 번 딱 나갔다가 그럼 그 다음에 안 나가면 또 효과가 없어서 한 번 경로당 가면은 정해서 한 8주 정도 계속 나가요. 그 나가는데 프로그램 끝날 때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게 꾸준히 이어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 다 이제 우리가 그 경로당이 420대, 520대. 네, 근데 그 경로당을 한 번에 다 관리하려면 인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제 다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그래도 무엇이 이렇게 정말 그 어르신들한테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예, 해야지만. 근데 이제 좋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가시면 그 중에 좀 건강하시고 좀 리더격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이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저희들이 8주 동안 이제 능력을 들여서 그분이 이제 스스로 이제 그 경로당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다 관리를 나가서 1년 내내 해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고. 저는 그게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다든가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악에서 네, 그 네. 마을에 관해서 되게 좀 뭔가 좀 건강 리더격이죠. 활발하고, 예. 활발하시고 성격이 좀 이렇게 통솔력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은 예, 예. 그런 분들을 따로 좀 교육을 시켜서 그거 하고 그분들을 그렇게 해서 이게 뭐 항상 무슨 1년만 살고 말고 몇 개월만 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의 그 생활이 평생이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자기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는 그 노인정을 이렇게 지나치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뭐랄까 조금 하고 말고 이러지를 마시고 그냥 생활화 시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체험해. 아니 저는 보건소에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슈퍼마켓식으로 요런 사업 조금 이거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실질적인 그런 거에 도움을 주도록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좀 해서 이것이 정말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이러는 거지. 정말 그 노인들의 복지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라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무슨 사업 이래 해갖고 뭐 잠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하나 어떤 그 건강 증진에 도움이 안 된다랄까요? 제 생각. 운동 같은 거 이제 계몽 차원이죠. 뭐 어떤 시청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 꾸준한 유지는 이제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죠. 계몽이라는 게 정말 그게 지금 완전히 인식이 바뀔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네, 이사님.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수 의원님. 동영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폐의약품, 폐기하는 그 약국에 그 수강 같은 거 이렇게 다 만들어놓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렇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약국에 산 거라도 그냥 집에 갖춰온 약국에 아무 손쉽게 버릴 수 있게. 그렇습니다. 아무 약국에나 폐기약품은 안 돼. 또 이 약국에서 안 샀으니까 또 이렇게 이러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거를 좀 수감 같은 거를 좀 입구 같은 데 좀 편하게 주인들 눈치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게끔 그거 좀 알겠습니다. 약국에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저소득 청소년들 그 생계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일부 동에서는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심각한 그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리대 지원 사업 말씀하셨죠. 작년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세워서 작년에 보고를 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그냥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국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우리 금연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축전 사업을 쭉 하고 계신데
금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이 흡연자들을 무조건 타성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 흡연 부스를 좀 이렇게 그 곳곳에 보이시지 않게끔 이렇게 설치 좀 해줘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준비가 어떻게 됩니까? 꼭 이번 취업 때 그 준비해서 올려서 저 흡연 부스를 좀 해가지고 뭐 꼭 그 금연자의 권익 필요하지만 흡연자의 권익도 좀 찾아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는 이제 금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앙의 그 예산 보조는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시민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좀 그런 권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을 의원님 제조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그전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한번 의원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부스를 좀 이쁘게 협여가지고 장소만 선정해 좀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좀 자기들이 이제 그 사업자한테 홍보를 좀 하면서 그런 수익을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를 있었어요. 예, 그때 의원님 말씀 듣고 나서 알아보고 그랬는데, 우선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광고 목적이 뚜렷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저희 시행령 방향에 어긋났을 때는 참 서로가 나쁠 것 같아서 그냥 깔끔하게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야? 네, 알았습니다. 네, 권영 예, 위원장님. 금연부스는 그 당근과 채찍을 줘야 되는데 예. 물론 이제 여기서는 뭐 보호제는 단속을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뛰어야 되겠지만은 반대쪽으로 아까 김인식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반대쪽도 생각해 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전매청을 떼세야지 못 시키는 한. 알겠습니다. 전매 세금이 다 들어오고 우리 세수가 지난해 이제 295 들어왔는데 올해 보니까 330억이 세수가 들어와요. 그런 그 담배 세수로 들어오는 게 담배 세수를 어디다 써요? 그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세수를 내고 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속해야 되겠지만은 건강을 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자리를 해줘야죠.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꼭 예산 세워서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릴 테니까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네. 제가 어차피 말씀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평택시 정부가 지금 경제가 파탄의 원인도 한 가지가 거기에도 있어요. 식당에 단속을 하잖아요.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이에요. 지침인데 식당에서도 담배를 못 피게 하고 이거 담배 피는 사람이 비흡연자한테 피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단속만 하고 있으니까는 식당에서 이게 음식을 먹다가도 그 자리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자리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냥 담배 피러 나가. 그럼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술도 안 먹고 모든 게 안 돼. 그래서 바로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에도 저하가 되는 거예요. 매출에도.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중앙정부에다 올려서 흡연자는 흡연자 그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흡연 식당 아니면 금연 식당, 우리는 흡연 식당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피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허가 때문에 그러는 건데 중앙정부에 우리도 지방에서 요구 사항을 좀 중앙에서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내가 뭐 비흡연자한테 피해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도 식당 대부분 다 원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흡연 식당을 하겠다. 그래서 흡연을 안 하는 사람 오지 말라. 그 내용이 아마 중앙에도 그런 얘기가 전달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증진법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그거에 이제 반하다 보니까 같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건강증진법을 지금 대세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흡연 식당을 만들면 이게 좀 반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거에 아마 걸려가지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도 이제 자기가 표방을 해서 나는 담배 피는 식당을 할 테니까 그 담배 피는 사람들 와서 마음대로 피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오지 말아라 라고 그러든가 이런 걸 좀 표시해 놓은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어차피 쓰는 거기 때문에 피해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배려도 우리는 중앙에다 올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 예를 들어 항상 얘기했지만 그 유명한 모 대학교에서 그 공원의 앞에다가 타원형으로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머리 좋은 학생들이
지각을 하면 그 공원을 질러가. 근데 외국에는 공원을 질러가면은 법이 커요. 불법이요. 다 걸렸어. 그런데 그 학장이 가만히 생각해 왜 이 머리 좋은 애들이 왜 이렇게 불법을 저질까 그래가지고 생각 끝에 앞에다 가로등을 그 길을 터줬대요. 길을 만들었대. 길을 앞에다 터줬대. 하나도 안 걸리는데 불법이 없더래. 이런 것들 우리는 중앙에서도 생각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단속법만 있고 단속만 하니까 피해가 큰 거예요. 지역경제 활동화 전혀 안 돼. 도움도 안 돼. 중앙법이 이래요.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그런 안을 좀 중앙에 어떤 회의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하면. 이런 것도 얘기해서 좀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좀 주민의 소리 좀 듣고 좀 중앙에 좀 전파할 수 있게끔 우리도 좀 행정부에서 좀 노력해 주는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해본 끝에 그냥 한 가지 정도 짚어본 것들. 11페이지 2017년 시민건강기금 한마당에 이번에 이제 평택에서 하는 거죠? 예. 좀 저번에 이제 안중에서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아니 물론 이거 하는 거는 다 시민들 참 좋아해요 다. 근데 특히 또 안중에서 했을 때 더 잘 돼 있더라고. 네. 네? 근데 비가 와서 좀 그래서 좀 그랬지만 요번에 이제 평택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중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 그런 그 점점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1,000만 원 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잖아요. 예. 잘해라고. 그래서 좀 멋있게 이게 좀 체험하고 가니까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예.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건강검진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잖아요, 의무적으로. 근데 이걸 한 바퀴 돌고 나오면은 건강검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좋은 취지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예. 권장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이라기보다는 경험 이런 것들 할 수 있게끔 예. 챙기는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가 예. 중요하겠죠, 그건.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지라시 의원이 계십니까? 서현 의원님. 네, 우리 시에 이제 그 야간 진료하는 데도 있고 야간 약국도 있나요? 야간 예, 있습니다. 예. 약국은 아니고요. 야간이 되면 야간 처방이 나갈 때는 그 원내에서 약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예, 예. 병원 자체. 예, 예. 근데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약국도 있고 야간 지정 뭐 약국 이런 게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그걸 야간 약국을 운영하는 건 이제 당번제 비슷하게 해서 이제 돌아가게 했는데 지금도 아마 신약까지는 안 해도 좀 10시까지 했는데 시장부터는 10시까지. 응급 의료기관은 네.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국과 병원이 있으면 그 약국이 두 곳이 있고요. 병원 내에 있는 원내에 있는 약국 말고 밖에서 네, 밖에서 한 병원이- 시장 같은데 몇 군데는 그 거점적으로 한 10시 정도까지 하는데 개인이 원해서 하시는 거야? 아니면 그렇죠.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뭐 지원되는 거는 없고. 네, 그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우리 어르신들 그 장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치매가 왔대. 치매는 장애가 장애는 그 뇌경색이든가 이런 거. 뇌경색. 해서 장애 등급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아니 뇌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해서 뭐 다리 뭐 한쪽 수족을 이렇게 다리하고 잘 걷는데 마비로. 마비가 와서 걷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이러면 장애 등급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라는 거는 그 호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 장애 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봤을 때 점차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장애 등급을 안 떼주고요. 딱 이제 그 호전되는 게 완전히 멈춰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영구 장애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장애 등급이 나와요. 그 대부분 이제 어르신 연세가 되시면 뭐 관절에도 문제가 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고관절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장애가 나오진 않나요? 그냥 노인성 질환으로 이렇게. 이제 노인성 질환에서도 이제는 그러니까 장애라는 거는 그겁니다.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술로 해서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호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이제 장애 등급을 안 떼주고 수술을 해도 날 수가 없고 어떻게 해도 계속 그걸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장애 몇 등급을 이제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상 지리하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수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 예방 차원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